미국의 델타포스, 영국의 SAS, 프랑스 지젠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특수부대들입니다. 이들은 후방 침투, 대테러 작전, 첩보 등 영화나 게임에서 볼 만한 고도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며 마니아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수임무 또는 준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부대가 존재하죠. 특히 2011년 발생한 한 사건이 전 세계로 하여금 한국의 특수전 능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국내에선 이국종 교수가 이끄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외과 의료팀이 미디어 전면에 등장하기도 했죠. 바로 아덴만 여명작전입니다. 2011년 1월 15일 한국 선박 사무 주올리오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항구를 떠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항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적보트가 출몰해 올라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해사는 조난 신호를 보내 피랍 사실을 알렸고 선원들은 선미 로프 저장고로 대피했는데 불행히도 3시간여 만에 해적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마침 2010년 12월부터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파견되어 있었는데요. 상부 지시가 떨어지자 구축함 최영함이 사무 주올리호 추격에 나섰습니다. 최영함은 대우조선 해양에서 건조한 우리나라 6번째 구축함으로 근접 방어 무기체계 골키퍼, 한국산 토마호크인 천룡 순항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등이 탑재돼 대공, 대항, 대잠, 대지 및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주요 전력입니다. 해적들은 탈취한 사무 주올리오를 자신들의 근거지로 옮기기 위해 한국 선원들에게 속도를 높일 것을 압박합니다. 이때 석혜균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 기관장에게 엔진 오일에 물을 탈 것을 지시 엔진 RPM을 레드존까지 올려 고장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 전력이 사무 주올리오에 접근하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요. 이틀이 지나 1월 17일 해적들은 근처를 지나던 몽골 상선을 추가로 피랍하려 합니다. 해적 4명이 해적선으로 옮겨 타 몽골 배를 추적했는데 이때 해군은 링스 헬기와 고속단정 2척을 진입시켜 해적선을 무력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무 주올리오에 남아있던 해적들도 투항해 작전은 무사히 종료되는가 싶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해적들이 갑자기 헬기와 고속단정에 사격을 가해 우리 측에 부상자가 발생, 작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 21일 2차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4시 58분부터 9시 56분까지 약 5시간 동안 아덴만 여명작전이 시작된 건데요. 링스 헬기가 K6 중기관총으로 사격을 가하고 최영함은 한 포를 쏘며 엄호하는 동안 UDT 실팀이 고속단정 3척에 나눠타 접근 사무 주올리호에 사다리를 걸었습니다. 최영함은 VHF 상선망으로 작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한국어로 알리며 선원들이 총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에 올라탄 대원들은 공격조 2팀으로 나뉘어 작전을 개시, 기관실의 해적 4명, 선장실 두목 1명, 총 8명을 사살시켰고 5명을 생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UDT-실 대원 3명도 부상을 당했는데 석혜균 선장은 배가 소말리아 영해로 들어가는 걸 늦춰 해군 작전을 돕기 위해 지그재그로 항해하다가 그만 복부에 총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해군 장병 3명의 피를 급히 수혈받으며 미국 SH-60 헬기로 5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지 의료 능력 부족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아주대 이국종 팀이 현지에 급파되었는데 살릴 수 있을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국종 교수가 무리하게 파견을 선택해 병원 상부와 마찰이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수의 의료진이 오만해서 수술했지만 역시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한국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이때 일반 여객기나 군용기에는 없는 전문적 의료 장비가 탑재된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이국종 교수팀의 코디네이터가 스위스 회사 레가와 접촉해 비행기를 구했는데 정부가 대금 지급 결정을 미루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한 이국종 교수 개인이 지급 보증에 서명했습니다. 비용은 무려 4억 원이었습니다. 일이 잘못될 경우 혼자 부담해야 할 위협을 무릅쓴 것이죠. 다행히 국내로 이송된 석선장이 건강을 되찾으면서 아덴만 여명작전은 우리군 최초의 피랍선언 구출 작전이자 인질국 도중 인질의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뛰어난 작전으로 평가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해외에도 알려져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군으로서 한국군과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그들은 매우 용감하고 전문적이었다. 80년대 난 한국군 특수부대와 훈련했었지. 그들은 의욕이 넘쳤고 친절했어. 한국인들을 걷는 건 큰 실수. 그들은 잘 싸운다. 많은 사람들이 LA의 지붕 위 한국인에 대해 들어봤을 거야. 한국군은 현대 역사에서 단연 최고 중 하나다. 그들은 용감하고 헌신적이고 근면하다. 우리는 작전 중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우리 기억 속에 영원히 명예롭게 남아있을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그들과 함께 일했던 때가 그립다.
내 동생은 해병대에 복무했었어. 그는 한국군과 함께 산악전 훈련을 받았는데 항상 말했었지. 한국군과 절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이 작전에 대해 더 읽어보았어. 목표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상이나 비행기, 버스 인질극 대비 복잡성이나 불확실성이 추가되어 매우 고난도 작전이었지. 그들은 여러 문제에 빠지거나 잘못될 수 있었어. 그들이 무엇을 해냈는지 놀랍기만 해. 이 역사적 작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 잘했어, 한국. 생포된 해적 5명은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심판을 받았고 각각 징역 12년, 13년, 13년, 1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말리아의 척박한 환경에 살다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교도소로 오게 되자 이곳 생활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몸무게도 늘고 아예 한국에 귀화해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석 선장이 대전 교도소를 찾아 면회하기도 했습니다. 포옹과 악수를 나누고 가난 때문에 해적질을 했는데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데만 여명 작전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군의 존재 의의를 각인시킨 기념비적인 군사작전이며 우리 국민을 쉽게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